네, 제3장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컴파일러가 데이터에 저장을 할당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출력 데이터 또 그 어떤 연산이던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는 과정에 있는 값들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급에 4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생들이 각각의 성적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78점, 두 번째는 90점, 세 번째는 56점, 네 번째는 82점. 이 각각의 점수들을 합하고 4로 나눴을 때 나온 평균을 또 이 평균을 저장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때 변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변수는 equal 상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특정한 값을 저장할 때 쓰고요.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 자료형을 선언해 줘야 되고 이때 변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을 식별자 이름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 공간에 특정한 데이터 값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수가 만들어지는 곳은 메인 메모리입니다. 각각의 변수들은 하나하나 정해진 자료형에 의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변수에 자리 잡는 할당되는 주소는 컴파일러만 알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여 주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변수와 상수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변수는 그 공간의 값이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변경 가능한 값이고요.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공간에 있는 값은 항상 동일한 값입니다. 3.14, 100 이런 숫자가 될 수 있고요. 문자도 마찬가지고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열도 변경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수, 상수라고 합니다. 보통 상수는 이름을 정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기호상수라고 하는 심볼 상수를 통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해지는 위치는 샵 define 이라고 하는 전처리 부분에서 이루어지고요. define 하겠다. 어떤 것을 max 사이즈를 어떤 것으로 12로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에 전처리 부분에서 맥스 사이즈는 10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제를 보시게 된다면 메인 함수 내에서 플롯형으로 r이라고 하는 변수, 플롯형으로 a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름을 입력하라고 가이드를 출력해 주고요. scanf를 통해서 입력한 수 값을 5.0을 입력했을 때 이 5.0은 r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5.0 scanf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요. 이 3.14 땡땡땡 곱하기 r 곱하기 r제곱 파이죠. 파이 r제곱이죠. 그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인데 그 결과값이 여기에 에리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해주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이때 이 3.141592라고 하는 값을 매번 적어주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심볼 상수, 기호 상수로 표기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용을 담는 상자는 다양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일예로 크기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작은 상자에 엄청 큰 물건을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넘친다. 컵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를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상자에 작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메모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료형의 종류를 보시게 된다면 크게 정수형과 문자형 그리고 실수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수형 내에서도 부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여기 생략됐지만 signed short, signed int, signed long이고요. 그리고 부호가 없을 때 unsigned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범위를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부호가 없는 unsigned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여기 보시면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바이트 수를 참고해 보시면요. short는 2바이트, int와 long은 4바이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형에서 캐릭터형은 1바이트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을 갖고요. 그리고 플롯이나 더블은 각각 4바이트와 8바이트로 크기가 제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가로를 하고 변수명이나 자료형을 넣었을 때 그때의 크기 몇 바이트인지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ize of int일 때 int s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s는 int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출력해 줄 거고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정수기 때문에 4바이트, int는 4바이트고요. 더블은 앞에 표와 같이 8바이트이기 때문에 8을 출력해 줄 것입니다. 관련된 예제입니다. 결과를 보시게 된다면 int형 s이기 때문에 4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int 4바이트, short 2바이트, long 4바이트, 플롯 4바이트, 더블 8바이트입니다.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은 보시면 알파벳 문자와 숫자, 밑줄의 문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소문자의 구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숫자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게 sum, 언더바로 시작하거나 숫자가 뒤에 왔죠. 그리고 n 언더바 features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앞에 나오거나 또 전처리 기호가 나오거나 또 더블이라고 하는 C 언어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자로 사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수와 나쁜 변수라고 이제 가정한다고 하면 좋은 변수라고 하면 그 변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뱅크 언더바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계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문자 그리고 또 대문자 두 단어의 첫 머리를 대문자로 표기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입니다. C 언어에서 고유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요. 예약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더블, int, long, short, signed, size of, void 이 정도이지만 캐릭터도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키워드를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변수명을 짓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선언 부분입니다. 변수의 선언은 컴파일러에게 나는 어떤 자료형으로 어떤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할 거야. 그 저장 공간을 만들어 줘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변수의 상자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캐릭터형으로 C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 int형으로 i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어 달라. double형으로 이런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면 오른쪽과 같이 메모리상에 컴파일러에 의해서 공간이 생성될 것입니다.
코드상 위쪽 같은 경우에는 선언해서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는 연산을 하거나 값을 대입해주는 일반 실행되는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으로 C를 공간을 하나 만들었고요. 인트형으로 i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terest rate라고 하는 이름으로 W형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문자를 C 공간에 넣어줘라. 그래서 이렇게 a가 들어갔고요.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i 공간에 넣어줬고요. 4.9를 대면산자에 의해서 이 공간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초기화 부분입니다. 자료형을 써주고 변수명을 써준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초기 값을 써준다고 하면 생성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이 생성과 동시에 초기 값으로 값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게 된다면 캐릭터형 C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바로 A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런 그림 같겠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곳에 바로 7을 넣어주고 0.05를 이 변수에 넣어주고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선언 위치는 제가 코드상에서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노란 부분입니다. 변수의 선언 부분. 일반 문장에 변수를 선언하게 된다면 잘못된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번째 라인에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변수의 사용입니다. value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요. 10을 value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수 20을 집어넣어도 이 상자는 변수이기 때문에 value라고 하는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냐면 여기 보시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이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시게 된다면 value1에는 10이라는 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value2에는 어떤 걸 넣어줬냐면 value1이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 value1에 있는 10을 value2에 저장해 줬습니다. 이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습 문제인데요. printf를 통해서 달러 금액을 입력하고 100달러를 입력했을 때 이 100달러가 현재 $1로 얼마인지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1달러는 1120원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맵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U 부분과 K1 두 변수가 있고요. 달러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는 가이드문이 출력이 될 거고 scanf를 통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키보드로 입력했을 때 USD 부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달러는 1120원이기 때문에 1120 곱하기 현재 USD에 있는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어떤 거냐면 122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00이겠죠. 이 값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KRW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화 %D이기 때문에 USD에 있는 100달러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F 부분은 KRW에 있는 11200000 이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네, 정수형은 2바이트인 short와 4바이트 int 그리고 4바이트인 long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int형은 CPU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6비트, 32, 64 그 CPU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각각의 자료형의 크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nsigned를 붙이는 경우는 양수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speed, distance, players, seconds 이렇게 각각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스피드는 마이너스는 없죠. 거리도 마이너스가 없고요. 선수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양수만 표현할 때는 unsigned라고 하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int, short, long 같은 경우에 앞에 부분에는 signed라고 해서 그 값이 수식어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버플로우는 변수 크기는 요만한데 이 크기 이상으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제 물로 표현하자면 물이 확 채워질 때 이 범위 내를 초과했을 때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상자에 큰 수를 넣었을 때 상자가 망가지죠. 이런 것처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형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다양한 기법입니다. 지금 현재는 10진수로만 나타나 있지만 8진수 혹은 16진수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된다면 10진수는 10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7 다음에 8이 아닌 10으로 이제 8진수를 표현했고 16진수는 9, 그 다음에 A, B, C, D, E, F하고 이 부분은 이제 10으로 표기는 했죠. 그래서 0, 1, 2는 8진수이고요. 10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0, X, A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10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상 보시게 된다면 여기 지금 현재 %d, %d 10진수로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10진수, 8진수, 16진수를 %d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결과값은 10과 8과 16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상수입니다. 심볼릭 컨스턴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복되는 그 특정 수를 변수명 지어진 것처럼 기호상수를 정해서 이렇게 표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3.14 땡땡땡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표현됐을 때 pi라고 하는 기호상수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 3.14 부분은 파이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파이 값이 변경이 됐다. 그럴 리는 없지만 변경이 됐다고 하면 심벌 상수를 정의했던 부분에서 그 파이 값을 변경해주면 자동적으로 그 이하의 파이 값은 우리가 변경한 값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입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샐러리 연봉에서 마이너스 0.15라고 하는 텍스 레이트 특정 수가 있는데 이 텍스 레이트는 매번 변하기 때문에 여기 이 또한 심볼 상수를 통해서 텍스 레이트를 0.15로 해주고 그 다음 해가 됐건 그 다음 해가 됐던 이 비율이 변경됐을 때 그 값만 변경해주면 일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가독성이 높아지고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호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서 코드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인 내에서 $1 곱하기 현재 1달러가 1120원일 때 각각을 한 줄 한 줄 한 줄 1120원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환율 기준에 의해서 1120원에서 1150원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만약에 100줄을 나열했다고 하면 1120원에서 1150원으로 100줄을 모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호상수를 정의했는데요. 기호상수를 정의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샵 define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요. 전처리 부분이죠. define 하겠다, 정의하겠다. exchange rate라고 하는 값을 1120원이었는데 이걸 1150원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 이 이하에 있는 이 정의한 부분 있죠? 이 이름들이 현재는 1120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값이 1150으로 일괄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야 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죠. 다음에 이제 기호상수 관련된 코드를 하나 더 보게 된다면 샵 디파인하고 파이는 3.14 땡땡땡이다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파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숫자를 다 입력할 필요가 없이 파이라고 손쉽게 해주면 가독성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봤을 때 파이라고 하는 값이 있구나, 이렇게 정의가 됐구나, 이 부분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특정 숫자 값을 넣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기호상수를 정의하는 것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cons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const는 이 전처리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int months라고 하는 것은 12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months라고 하는 값은 고정시키고 싶은 겁니다. 기호 상수로 고정하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cons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뒤에 지금 코드상은 없지만 months는 12로 픽스가 되는 거고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자형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규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미국 표준 코드이고요. 8비트를 사용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자며 영문자며 영소문자,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까지 모든 것은 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표는 3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요. A라고 하는 것은 65, 그리고 B는 66, A 다음에 B죠. 그래서 65 더하기 66이라고 보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A는 9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소문자 A는 65고 죄송합니다. 대문자 A는 65고 소문자 A는 97인데 이 간격의 크기를 보시게 된다면 97 빼기 65를 하게 되면 32, 그러니까 대소문자의 차이가 32만큼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변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캐릭터형으로 C라고 하는 변수명, answer code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저장 공간을 만들고요. 이때 65라고 하는 값을 코드에 넣어줬을 때, 그리고 A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코드에 넣어줬을 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우셨던 아스키 코드 값에 의해서 65던 문자, 대문자 A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를 넣나 65나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C라고 하는 캐릭터형의 문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M을 넣었을 때 스캔F에 이제 %C 형식으로 키보드 입력을 봤을 때 M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M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입력된 문자는 무엇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라. 이 경우에는 입력된 문자가 %C이기 때문에 C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제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예제가 앞에 이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네, 그래서 ch라고 하는 이름으로 a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의 ASCII 코드 값 바로 출력이 되고 이 %d는 뒤에 있는 것이 매칭이 돼서 출력이 될 건데 현재 ch의 값은 이 문자 a의 값이기 때문에 이걸 정수로 표현하면 65입니다. ASCII 코드에 의해서 65고요. 그리고 이제 ch 플러스 1을 했다. 현재 a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는 이 값이 65이죠. 그래서 이 값이 ch에 저장되는데 ch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냐면 66이라는 값이 저장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없어지고 66이기 때문에 이를 출력할 때는 %C로 출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는 현재 66이기 때문에 ASCII 코드상 66 값은 문자 B죠. 그래서 B의 ASCII 코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 ch라고 하는 게 %d랑 매칭이 돼서 출력이 되면 현재 66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어 문자입니다. 제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특정한 알파벳이던 이런 ASCII 코드 값에 있는 다양한 문자를 출력하기도 하지만 인쇄 목적이 아닌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줄바꿈을 하던가 new line 배우셨죠? 그리고 탭만큼 공간을 띄우거나 아니면 벨소리 문자라고 해서 소리를 내던가 아니면 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걸 앞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백스페이스 문자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네, 제어 문자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먼저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널 문자라고 해서 문자열의 끝이라고 합니다. A라고 하는 문자는 문자 하나고 A, B, C 두 개 이상의 문자들이 모여서 열을 이룬다 해서 문자열인데 여기 앞에서는 설명은 안 드렸겠지만 이 끝부분에는 이 문자열의 끝을 알려주는 널 문자가 있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고요. 이 널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어 문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역슬러시 이용을 해주고 경고음 삐삐삐삐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역슬러시 알람의 A 그리고 백스페이스는 역슬러시 B로 해서 커서를 앞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탭만큼 띄고 싶을 때, 줄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을 때,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을 때, 역슬러시를 출력하고 싶을 때, 프린트 F하고 이 컴마를 해주는데 큰 따옴표를 해주는데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출력을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따옴표 큰 따옴표 속에 역슬러시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역슬러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역슬러시를 두 개 해준다면 이 역슬러시 하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F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문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언더바가 있는데 언더바가 된 상태에서 커서는 여기서 껌뻑거릴 거고 백스페이스를 4번 해줬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해서 줄이 쳐진 상태에서 여기서 깜빡깜빡거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ID 값을 입력을 받을 건데 1, 2, 3, 4를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 차례대로 줄이 그어져 있고요. 1, 2, 3, 4로 이제 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f 이렇게 패스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슬러시 부분 백스페이스의 이거에 의해서 줄이 그어진 상태에서 4번 백스페이스가 되니까 커서는 여기에서 깜빡거릴 거고 스캔F를 통해서 5, 6, 7, 8을 입력했을 때
네, 커서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printf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소리는 지금 들리진 않지만 알람 한 번을 요청했고요. 알람이 띡 울릴 거고 입력된 아이디는 그대로 쭉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쇄 목적이 아닌 제어 목적으로 다양한 제어 문자들을 활용하는 예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수형으로서의 캐릭터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코드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A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rintf를 해서 %d,d를 해준다는 얘기는 정수로 표현하겠다는 거고요. 이 A라고 하는 대문자 값은 ASCII 코드로 65입니다. 65. 그래서 65가 출력이 될 거고 65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된다면 차례차례 65, 66, 67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printf %c 형식으로 출력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코드에 있는 값 a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는 65에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b가 될 거고요. 플러스 1을 해주게 된다면 c, 이렇게 a, b, c로 차례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